임포트를 먼저 좀 볼까요? 임포트는 사실 일단 요거 두 개, 시각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파이플럿과 시본 두 개 정도가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뭐 넘파이를 이용하시겠다, 그럼 넘파이, 판다스 이용하시겠다, 그러면 판다스를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이 있어야 될 거고요. 저희는 지금 팁스, 영수증 금액과 팁, 그리고 어떤 손님들이 팁을 많이 줄까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셋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본 라이브러리의 기본적인 그 사용 방법은요.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 이름이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그래프의 종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와 y가 거의 대부분의 함수가 시본 라이브러리는 거의 대부분의 함수가 공통적으로 x, y 데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는 게 2차원 그래프를 그려주기 때문에 x축에 사용할 변수 이름, 그 다음에 y축에 사용할 변수 이름. 여기서 변수라고 하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떤 컬럼을 x축의 변수로 사용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컬럼을 y축의 변수로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래프 종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종류와 x축과 y축과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하면 아마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그래프들을 그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그래프들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저희는 상자 박스 플롯, 상자 그림이라고 하는 박스 플롯까지만 그려봤고요. 자, 이번에는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은 어떤 용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숫자 타입의 변수, 연속형 변수가 있는데 연속형 변수를 구간으로 잘라서 연속형 변수의 최소값에서부터 최대값까지를 구간을 나눠서 해당하는 구간에 자료가 몇 개가 있는지를 그 막대로 표현하는 게 히스토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것도 사용하시는 방법 똑같아요. 자, 그 팁스를 보면 연속형 변수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토탈 밀하고요. 그 다음에 팁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토탈 밀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겠다라고 하시면은요. 함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히스토그램이니까 히스트로 시작하는 뭔가가 있겠죠. 네, 히스토그램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히스트 플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스트 플롯. 이렇게 되어 있고 파라미터들 이렇게 볼까요? 파라미터들 보시면은요. 똑같아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 X축, Y축. 뷰는 색깔인데 요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뭐 기타 등등등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그 그래프 종류들이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느냐, X축은 무엇을 할 것이냐, Y축은 무엇을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건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X축하고 Y축 어떤 변수를 넣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그리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그리겠다. Y축은 뭐가 되는 걸까요? 이 막대 높이가 Y축이 되는 거잖아요. Y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구간 안에 몇 개가 있느냐? 개수잖아요. 개수. 자료의 개수죠. 그죠? 그러면 여기 구간은 무엇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구간이 토탈 빌인 거죠. 맞습니까? 영수증 금액 최소값부터 영수증 금액 최대값까지를 어떤 일정한 구간이나 우리가 원하는 구간으로 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X축에 사용해야 될 게 토탈 빌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 Y축은 카운트인데 이 경우는요.
안 쓰셔도 돼요. 볼까요? 자동으로 그려주죠.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막 매트플러릿보다 훨씬 보기 좋게 그려주는 게 안쪽에 색깔들을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막대의 테두리 선에도 그 색깔을 다르게 줘서 막대가 어디에서 잘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X축은 토탈비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토탈비의 최소값, 여기가 토탈비의 최대값 보여주고 있고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Y축에 표시가 되는 게 자료의 개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만 결정이 되면, X축만 결정이 되면 Y축이라고 하는 거는 개수다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Y축은 지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트라고 자동으로 써져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는 게 쉽죠. 함수 종류 선택하고요. 함수 종류 선택하고 데이터 프레임과 X축에 놓을 건지 Y축에 놓을 건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막대의 개수, 혹시 어저께 막대 개수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었는지? 빈이에요. 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빈즈라고 보이죠? 이거를 숫자를 바꿔주시면 이게 막대 개수가 10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마 어저께 매트플러립에서 그 그려준 막대 개수의 기본값이 아마 10개였을 거예요. 10개. 이거는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의 구간을 10개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민스는.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요. 히스토그램도 가로로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히스토그램도 가로로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히스트 플롯이라고 하시고요. 데이터 프레임 똑같이 팁스라고 주시고 X축 대신에 Y축으로 토탈 빌이라고만 쓰시면, 여기도 막대 개수는 바꿀까요? 네. 이렇게 하면 처음에 보셨던 그 그래프가 옆으로 누워있는 형태가 되죠. 처음 여기가 그 토탈 빌 영수증 금액의 최소값, 여기가 토탈 빌 영수증 금액의 최대값, 거기를 구간으로 나눴죠. 그러니까 처음 나눠진 그 막대 모양이랑 같을 거예요. 근데 히스토그램을 가로로 그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빈도수 같은 그런 막대 그래프를 가로로 그리는 경우는 많은데 히스토그램을 가로로 그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거는 더 안 해봐도 괜찮겠죠. 팁. 마찬가지 히스토그램을 그려볼 수 있는 변수에는 팁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거고요. 뭐 그거 그려보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변수 이름만 바꿔버리시면 되니까. 네, 히스토그램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은 막대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인데 C본에서는 막대 그래프를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운트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카운트 플롯. 함수 이름이고요. 함수 이름. 카운트 플롯은 그 카테고리 타입 변수의 빈도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카운트죠. 빈도수를 막대로 표현한 그래프. 저희가 어제 그렸던 막대 그래프가 카운트 플롯이에요. 카운트 플롯. 어제 이런 거 했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했었죠. 오늘 아침에도 남자 여자 몇 명이냐, 목금토일 요일별로 몇 명씩 있느냐, 그 다음에 뭐 런치와 디너에는 몇 개가 있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C본 라이브러리에서는 다 플롯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카운트 플롯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카운트 플롯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남성과 여성의 수.
그래프를 가로로 그릴 수도 있고 세로로 그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세로 막대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세로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겠다.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그래프가 될지를 먼저 대충 예상을 해보면은요. 대충 예상을 해보면 X축, Y축, 남성, 여성 이렇게 놓고 남성 몇 명 있고 여성 몇 명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X축이 무슨 변수가 되면 될까요? X축이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본 SNS 점 count 플롯. 자, 여기도 함수 파라미터들 볼게요. 파라미터 보시면 순서가 X, Y, Hu, 데이터 어때요?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함수들이 X축, Y축, 색깔, 데이터 프레임. 뭐 나머지 조금씩 순서나 그런 것들 조금씩 바뀌긴 하고요. 그래서 X축, Y축 데이터 프레임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C본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순서는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니까 순서는 뭐를 먼저 주든 상관은 없잖아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로 하겠다. 그 다음에 팁스에서 X축은 성별로 하겠다. 그리고 Y는 어차피 카운트잖아요. 그죠? 카운트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 이름 자체가 변수의 카운트를 세서 변수의 카운트를 계산해서 그려주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 그렸던 그래프랑 같은 그래프인데요. 같은 그래프인데 남성, 여성 색깔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죠. 어렵지 않죠. 데이터 프레임 이름 써주고 X축, Y축 중에 하나 설정하고 가로막대 그래프 그리는 것도 어렵지 않겠죠. 가로막대 그래프 그리는 거는 C본, 카운트,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Y축을 성별로 갖다 놔버리면 돼요.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그려주죠. 남성은 157명인가요? 그렇고 여성이 87명 뭐 이렇게 숫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바플럿 그렸던 거 생각해 보시면 밸류 카운트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됐었고 밸류 카운트를 만든 다음에 인덱스와 values를 X축과 Y축에다 갖다 넣어야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었죠. 근데 이 C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X축, Y축 이것만 설정을 해주시면 X축에다 그리겠다, Y축에다 그리겠다 이것만 설정을 해주시면 카운트를 계산하는 거는 함수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줘요. 그렇죠? 함수가 알아서 몇 개다 세는 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편리한 그런 기능이 되죠.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그려볼게요. 무엇을 그려보냐면 요일별 자료수, 요일의 빈도수. 한번 그려볼까요? 세로나 가로 아무렇게나 그려보십시오. 세로나 가로 아무렇게나. 카운트 플롯이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 순서대로 넣을까요? 여기 순서대로 넣으면 X축을 먼저 넣으라고 하고 있죠. X축 요일이라고 하면 되죠. 저 요일이라고 하는 변수는 어떤 데이터가 가지고 있어요? 팁스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정렬되어져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돼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은 정렬되어 있지는 않고요. 여기 순서가 보면 목, 금, 토, 일.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요일의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일의 순서대로. 그리고 요일마다 다른 색깔들을 칠해주고 있고요. 이게 그 C본 라이브러리의 특징입니다. C본 라이브러리는 X축으로 무엇을 하겠다. X축에 어떤 변수를 가져다 놓겠다. 그리고 이 변수는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 있다. 이것만 해주시면 이렇게 알아서 카운트를 계산을 해주는 거죠. 목요일은 60명 정도가 있고 금요일은 20명 정도가 있고 토요일은 80명이 좀 넘었고 일요일은 대략 한 80명 정도가 있고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이 아니라 더 편한 기능도 있어요. 자, 만약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일별, 성별, 빈도수. 그러니까 목요일에는 남성과 여성이 몇 명씩 손님이 왔고 금요일에는 남성과 여성이 몇 명씩 있었고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남성과 여성이 몇 명씩 있었느냐. 이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숫자를 먼저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숫자. 그냥 요일이라고만 하면 밸류 카운트 할 수 있고 성별이라고만 하면 밸류 카운트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요일별, 성별, 빈도수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숫자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뭐별, 뭐뭐별 이거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룹 바이가 있지 않았네? 그룹 바이. 그룹 바이. 여기에 아규먼트는 바이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고요. 바이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고 요일이라고 하면 day죠. 컬럼 이름이. 그 다음에 성별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맞나 모르겠어요. 카운트가 있었나? 네. 그러니까 모든 컬럼을 다 해버리는군요. 이렇게 하니까. 사실 요거 하나만 보면 되는데, 하나만 보면 되는데, 목요일입니다. 목, 금, 토, 일이고요. 목, 금, 토, 일,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이렇게 돼 있죠. 네. 목요일 남성 몇 명이란 얘기예요? 30명. 여성 32명. 금요일 남성 10명, 여성 9명.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죠? 그러니까 토탈 빌이 몇 번 등장하느냐? 목요일 남성의 토탈 빌이 30번 등장했고 목요일 여성의 토탈 빌이 32번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요일 두 개를 합치면 62. 아까 여기가 60 조금 넘었죠. 여기가. 이해되시죠? 네. 아마 카운트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토탈 빌만 선택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로우 카운트가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요일별, 성별, 토탈 빌이 몇 번씩 등장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팁으로 하셔도 똑같은 결과예요. 팁으로 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자, 한번 그려볼게요. C본 라이브러리에서 카운트 플롯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카운트 플롯. 그 다음에 X축. 자, X축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려지는 모습이 달라지는데 일단 X축을 저는 요일로 할게요. 요일로.
요일로 하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카운트를 셀 거기 때문에 Y축은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휴가 제가 색깔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휴를요. 여기를 성별로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밖에 없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하고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휴라고 하는 아규먼트는 뭐냐면 휴는 그 안쪽에 채워주는 색상이에요. 채우기 색깔. 막대를 채워주는 색깔을 의미를 한다. 막대를 채워주는 색깔을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 얘기는 막대를 채우는 색깔을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X축은 기본적으로 요일을 놓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막대를 2개를 그려주는데 막대 2개를 어떻게 구별을 할 거냐?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위쪽에 있는 숫자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위쪽에 있는 숫자랑 비교를 해보시면 남성 30, 여성 32 맞는 것 같죠? 목요일. 금요일 볼까요? 금요일 10명하고 9명. 10명하고 9명. 여기가 10명. 그 다음에 여기가 9명.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9, 28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59, 여기가 대략 한 28. 그 다음에 58, 18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58, 그 다음에 여기가 18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때요? 숫자들 제대로 표현한 거 맞죠? 맞죠? 이렇게 막대를 이렇게 그려주면 요일별로 손님이 몇 명이 왔느냐도 알 수 있지만 요일별로 남성이 몇 명이 왔고 여성이 몇 명이 왔느냐라고 하는 것도 한눈에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여기서 X하고 Y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X를 성별로 하고 그 다음에 채우는 색깔을 요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려지긴 그려질 거예요. 해볼까요? 해보죠. 똑같은 카운트 플러스를 그려주는데 X축을 성별로 놓고요. X축을 성별로 놓고 채워주는 색깔을 요일로 채우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고요. 그러니까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 컬럼과 데이라고 하는 컬럼을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 얘기는 같은 내용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 왼쪽에 있는 막대 4개가 남성, 오른쪽에 있는 막대 4개가 여성이고요. 여성이고 남성 중에서 목요일에 방문한 손님, 그 다음에 남성 중에서 금요일에 방문한 손님, 남성 중에서 토요일에 방문한 손님, 남성 중에 일요일에 방문한 손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X축과 Y축 그리고 채워주는 색깔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내용이 확 달라지죠. 그렇죠? 어떻게 시각화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는 저는 위쪽 그래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래쪽 그래프보다는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해볼래요? 무엇을 해보시냐면 성별, 남성, 여성, 성별, 흡연자, 흡연 여부, 성별, 흡연 여부, 빈도수.
그러니까 남성의 흡연자, 남성 비흡연자, 여성 흡연자, 여성 비흡연자. 이거를 숫자로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숫자로도 찾아보시고 그래프로도 한번 그려보세요. 숫자도 찾을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숫자도. 네, 다 하셨나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드릴까요? 숫자부터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팁스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을 묶습니다. 그룹 바이. 이때 묶어주는 기준을요. 처음에 성별로 묶어주고요. 두 번째 기준을 스모커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컬럼은 그냥 하나만 선택을 하면 돼요. 어차피 모든 컬럼에 널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컬럼을 하나만 선택을 하고요. 카운트, 개수를 세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숫자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244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행의 개수가 244개였었으니까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남성 흡연자는 60명이라는 얘기고요. 남성 비흡연자는 97. 여성 흡연자는 33명, 여성 비흡연자는 54명이란 뜻입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은 거고요. 이거를 막대로 나타내고 싶은 거고 카운트 플러스라는 거예요. 카운트 플러스. X축을 성별로 넣을게요. 성별. 그 다음에 색깔을 스모커, 흡연 여부로 넣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자,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이렇게 색깔이 보입니다. 위쪽에서 찾은 숫자들하고 한번 비교해. 여기 있는 숫자들하고 여기 막대 높이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60명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97명, 거의 100명 가깝죠? 여기는 33명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가 54명 이렇게 되죠. 그래서 X축을 무엇으로 여기 두 개를 바꿔주면 아래쪽이 yes, no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색깔이 그 성별이 될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X축을 성별로 했기 때문에 크게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눠진 거고 안쪽에 있는 색깔, 범례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매트플러립보다 훨씬 그 코드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매트플러립에서는 레이블을 작성해주는 코드도 우리가 따로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범례
레전드를 넣어주는 레이블과 레전드를 넣어주는 코드도 우리가 따로따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 줄에 다 끝나서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좀 편한 점이에요. 이런 게 편한 점이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색깔이 좀 촌스럽죠? 네, 색깔 바꾸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색깔이 두 개만 있으면 되죠. 두 가지 색깔만 있으면 되고요. 색깔은 팔레트, 네, 팔레트라고 하는 걸 하시면 돼요. 팔레트라고 하는 게 그림 그릴 때 물감 섞는 거를 팔레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팔레트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필요한 색깔만큼 색깔 이름들을 리스트나 배열로 넘겨주시면 돼요. 우리가 필요한 색깔은 두 가지니까 여기다가 팔레트에다 색깔 이름 두 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색깔만 잘 선택하면 돼요. 다저블루라고 하는 거하고 인디언 레드라고 하는 거 한번 써볼게요. 이런 색깔, 약간 파스텔 톤 같은. 색깔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찾아서 쓰시면 되고. 팔레트라고 하는 속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 팔레트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나 다 있을 거예요. 이 슈를 사용할 수 있는 함수에서는 팔레트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어디에나 다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막대 그래프였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렸었던 막대 그래프들은 전부 다 뭐였었냐면 카운트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빈도수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계산하는 그런 막대 그래프였었고요. 막대 그래프였었고, 자, 이번에 그리려고 하는 막대 그래프는요. 바플럿. 이게 매트플럿립에 있는 바플럿하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매트플럿립에 있는 바플럿하고는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용도가 조금 다른데 얘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그룹별 변수의 요약 어떤 통계값, 그룹별 어떤 변수, 컬럼의 통계량을 그려주는 막대로 그리는 그래프예요. 뭐 예를 들어서 평균값을 계산한다거나 뭐 중앙값을 계산한다거나 등등등. 예를 들면 성별 팁의 평균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겠죠. 성별 토탈 윌의 평균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대로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축에다가 여기다 성별을 놓는 거죠. 성별. 남성, 여성. 그리고 Y축은 무엇을 그리는 거냐면 여기가 Y축이죠. 뭐 팁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남성이 여러 명이 있고 여성도 여러 명이 있으니까 남성들의 팁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숫자로 표현할 거냐. 남성의 팁의 평균을 계산을 하는 거죠. 평균을 계산해서 그걸 무엇으로 표시할 수 있을까요? 막대로 표시하는 거예요. 막대로. 그럼 아까 여기가 157명 있었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87명. 157명의 평균을 계산해서 그거를 막대로 그려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87명의 평균을 계산해서 막대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남성이 더 팁을 많이 줄까 여성이 팁을 더 많이 줄까 이런 거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막대 그래프로 그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룹별로 성별로 그룹별로 어떤 변수의 팁이라고 하는 컬럼의 통계값 평균이나 중앙값과 같은 이런 통계값들을 막대 형식으로 막대로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가 바플럿이에요.
그래서 이 바플럿은 카테고리 변수와 카테고리 타입 변수와 연속형 변수를 함께 시각화하는 그런 그래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번 해볼게요. 성별, 팁의 평균. 일단 여러분들 이거 먼저 계산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숫자로 먼저 계산 한번 해볼까요? 숫자로. 남성 팁의 평균, 여성 팁의 평균.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룹 바이 쓰면 되죠. 그룹 바이.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으로 묶는 거죠. 그룹으로 묶어주는 기준은 성별. 자, 이렇게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성별로 묶어서 무슨 컬럼을 선택해요?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컬럼에 무엇을 계산해요? 평균을 계산해요. 평균 계산하는 메서드 이름이 나오죠. 남성들의 팁의 평균은 3.0, 여성들의 팁의 평균은 2.8 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막대로 그리면 여기는 3.08이 막대 크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83이 막대 크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거를 막대로 그리겠답니다. 그거를. 그게 뭐냐면 그게 바플롯이에요. 바플롯. 여기도 보시면 사용 방법이 어때요? 똑같아요. X축, Y축, 휴, 데이터 이렇게 있어요. 똑같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X축을 뭘로 놓으면 될까요? 아까 우리 X축 뭘로 했었죠? 성별로 하지 않았나요? 성별. 그죠? Y축은요? Y축은 막대의 높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해요?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무슨 변수예요? 3.0이라고 하는 게 뭐의 값이에요? 팁의 값이죠. 팁. 그러니까 Y축이 팁이 되는 거예요. 팁. 성별과 팁은 전부 다 데이터 프레임이 어디에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이 팁스에 있어요. PLT.show. 자, 숫자 여기 위쪽에 있는 숫자랑 비교해요. 3.08, 2.83.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죠? 그죠?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생략한 게 있어요. 무엇을 생략을 했냐면 파라미터 이름들 좀 볼게요. 바플럿 위에다가 마우스 올리시고요. 이렇게 마우스 올려가지고 문서가 이렇게 보이죠. 바플럿 펑션. X축, Y축, 휴,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볼게요. 에스티메이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numpy.mi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엇을 계산하겠다? numpy의 m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estimator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기본값이 평균을 계산해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막대의 높이, y축, 막대의 높이가 평균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estimator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얘의 기본값이 평균으로 되어 있어요. 평균. 그래서 막대의 높이가 뭐가 된다? 이것 때문에 막대의 높이가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평균이 아니라 다른 통계값을 하고 싶으면 여기를 뭘로 바꾸면 될까요? 여기를 다른 통계를 계산해 주는 함수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가로로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로로 그리는 거는 X축 대신 X축하고 Y축을 바꿔주면 되죠. 네.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바플럿이라고 하고요. X축을 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Y축을 성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은 똑같이 킵스가 될 거고요. 에스티메이터는 없어도 돼요. 그죠? 평균이기 때문에. 가로막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숫자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기가 3.08인 거는 똑같고요. 여기가 2.83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가로로 그려져 있느냐 세로로 그려져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와 연속형 변수를 함께 시각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 성별은 카테고리죠. 팁은 연속형 변수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카테고리 타입과 연속형 변수를 함께 시각화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바플롯이에요. 바플롯. 이해되시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래요? 성별 팁의 최대값을 숫자로도 찾아보시고요. 숫자로도 찾아보시고 막대 그래프로도 한번 그려보세요. 숫자로도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래프로 시각화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같이 해볼게요. 그룹바이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쵸? 성별로 그룹을 묶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슨 컬럼을 선택을 해요? 컬럼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 사용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무슨 컬럼을 찾으면 되겠다? 팁. 그 다음에 최대값이니까 맥스. 어렵지 않죠? 네. 10달러하고 6.5달러였을 거예요, 아마. 네, 요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겠다. C본 라이브러리 바플롯입니다. 바플롯.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할 텐데 X축을 여기 있는 변수 중에 하나를 X축, 하나를 Y축으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성별을 X축으로 갖다 놨으면 Y축을 팁으로 갖다 놓으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이 뭐예요? 팁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생략하시면 안 되는 게 뭘 생략하시면 안 되냐면 에스티메이터. 기본값은 민인데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거는 민이 아니라 맥스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맥스.
이렇게 하시면 네, 여기 10달러, 여기 10달러, 그 다음에 6.5달러, 여기가 6.5달러. 남성, 여성 맞죠? 남성, 여성.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에러 나요, 그죠? 에러 나고 안 되죠. 이거 왜 안 될까요? 이 자리에다 뭘 넘기는, 파라미터 자리에다가 무엇을 넘겨주는 거예요? 함수 이름 넘겨주는 거죠. 이거 콜백이라고 했잖아요. 콜백. 나중에 호출될 함수. 이벤트 핸들러처럼. 그죠? 이 max라고 하는 함수는 언제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막대 높이를 계산할 때 팁을 여기 아규먼트로 넘기는 거죠. 넘파이 맥스 구해라. 팁의 맥스를 구해라. 아규먼트로 넘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호출되는 거란 말이에요. 함수의 파라미터로 다플럿이라고 하는 함수의 파라미터에 어떤 다른 함수를 이름을 넘겨주는 거죠. 그렇죠?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함수의 아규먼트로 함수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변수에다가 함수를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변수에 함수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함수의 호출 결과를 변수에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맥스 값을 계산한 그 결과를 여기다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도대체 누구의 맥스를 계산한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는 함수 이름만 넘겨주고 다플럿이 그래프를 그리기 직전에 막대 높이를 이 함수를 가지고서 높이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막대의 높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max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팁의 max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막대의 높이가 계산이 되는 거죠. 두 번 호출이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막대 높이, 오른쪽에 있는 막대 높이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함수 이름만 넘겨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거는 함수 호출이죠. 이거는 함수를 호출할게요 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나중에 max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두 개 비교하셔야 됩니다. 뭐 요일별 팁의 평균 뭐 이런 것들은 아마 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들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일별, 성별, 팁의 평균을 계산해 보시고요. 계산만 그래프로도 한번 그려보세요. 요일별, 성별, 팁의 평균을 계산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도 그려보시고 같이 할까요?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별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룹을 묶어주는 기준은
요일, 그 다음에 성별.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그 표시가 되는 순서가 달라져요. 자, 이렇게 그룹을 묶은 다음에 컬럼을 선택을 합니다. TV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평균을 계산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제일 처음 나누는 기준은 요일을 먼저 나눠요. 여기가 요일이 먼저,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 요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같은 요일 안에서는 다시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모든 요일이 다 똑같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목요일 남성의 팁의 평균은 2.98, 목요일 여성의 팁의 평균은 2.57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나눠지는 기준이 요일이 먼저, 그 다음에 성별이 나중에, 그 다음에 여기 계산되는 숫자들은 팁이에요. 팁에 무엇을 계산한 거다? 평균을 계산한 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거를 막대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요. 만약에 저라면 X축을 요일을 갖다 놓을 것 같아요. X축을 요일로 갖다 놓고 Y축은 팁이죠, 팁. 성별이 아니라 팁이고요. 색깔을 성별로 갖다 놓을 것 같아요. 다음 데이터 프레임 이름 팁스. 그리고 여기서는 에스티메이터는 평균인 경우에는 에스티메이터 기본값이 평균이기 때문에 안 써주셔도 돼요. 이게 평균을 계산한다가 기본값이에요. 평균을 계산한다가. 그래서 이렇게 show 해주시면 되죠. X축 요일, 목금토일이죠. Y축 팁. 정확하게는 팁의 평균. 색깔이 성별. 그거를 막대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막대가 그 카테고리가 4개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4개의 카테고리가 있고 그 4개의 카테고리 안에 다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2개씩 카테고리가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으시고, 만약에 그룹 바이의 순서를 바꿨다면 무슨 얘기냐면 그룹 바이를 하는데 성별을 먼저 그룹을 묶을 수도 있어요. 남성, 여성을 먼저 나눠놓고 그 다음에 요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팁의 평균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단지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성별 안에서는 목, 금, 토, 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숫자들은 똑같을 거예요.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을 뿐이지 숫자는 똑같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형식이라면 막대 그래프가요. X축을 성별, Y축은 얘가 Y축이죠. 얘가 숫자들이 Y축이란 말이에요. 숫자들이 Y축이니까 Y는 팁. 대신에 색깔이 이번에는 요일이 되는 거죠. 색깔이.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색깔이 4개가 위에서는 색깔이 2개가 나왔는데 아래쪽에서는 색깔이 4개가 나옵니다. 카테고리가 일단은 크게 2개의 카테고리밖에 없어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2개의 카테고리밖에 없고요. Y축은 팁입니다. 정확하게는 팁의 평균이고 막대를 채워주는 색깔은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요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2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목, 금, 토, 일이라고 하는 4개의 카테고리, 목, 금, 토, 일이라고 하는 4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
그 숫자들을 저렇게 시각적으로 막대로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카테고리 타입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운트 플롯하고는 다른 거예요. 카운트 플롯하고 다르게 무엇을 그려주는 거다? 연속형 변수와 그리고 카테고리 변수를 함께 막 그 하나의 그래프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막대 그래프다. 그룹별 통계량을 계산할 수 있는 게 막대 그래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막대 그래프 알려드렸어요. 두 가지 종류의 막대 그래프, 바 플롯과 그리고 카운트 플롯. 네, 질문 있으십니까?